감정은 감정일 뿐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흘려보냄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실제 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합니다. 삶을 다루는 이런 능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들고 왔습니다. 헤일 도스킨의 세도나 메서드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집대성해 놓은 책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기술. 마음과 이 기술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막상 읽고 나면 이 표현이 참 적절하다 싶습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자주 접하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도 늘 긍정적이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부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몸도 관리해야 건강해지듯이 이 마음도 관리를 하면 확실히 건강해지더라고요. 다시 세도나 메서드로 돌아와서 이 책은 10년 전에 출간됐다가 절판됐던 책이에요. 최근에 RHK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다시 읽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좋은 책들이 절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책은 다시 출간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도나 메서드라는 것은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인데요. 명상법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채널에서도 최근에 명상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세도나 메서드로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명상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이 세도나 메서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시각화, 내려놓기, 생각 버리기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마음 수련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 내 감정을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곧 나라고 생각하면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을 흘려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내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겠죠? 내 감정을 다룰 줄 아는 것은 내 삶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흘려보내기입니다. 이 마음 수련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이 그동안 살아온 삶보다 단순 명료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도나 메서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책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긴장이나 불안을 꽉 붙잡고 있었던 적은 없나요? 더군다나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탐구해보고자 하는 붙잡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붙잡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흘려보내기입니다. 흘려보내기와 붙잡음은 둘 다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죠. 이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세도나 메서드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이미 여러 번 흘려보내기를 경험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일은 종종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흘려보내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 능력을 쓰지 못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빈번히 공경에 빠집니다. 언제 흘려보내야 하고
언제 붙들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부분 붙들음 쪽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종종 우리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붙들음 또는 흘려보내기와 비슷한 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 쥔 상태와 펴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던진다고 칩시다. 던지는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을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적절한 시점에 손을 펴 공을 놓아주지 않으면 공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말로는 수축과 팽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사용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폐를 수축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폐를 팽창시켜 공기를 다시 채웁니다. 숨을 들이마시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숨쉬기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을 내쉬기도 해야 합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만약 두 동작 모두를 할 수 없다면 말 그대로 우리 근육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근육은 상대적으로 짝을 이루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붙잡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는 이런 감정적 요소와 사람의 몸이 감정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자주 숨을 멈춘다는 걸 아시나요? 들숨과 날숨의 두 가지 호흡 과정은 모두 풀리지 않은 감정을 붙잡는 것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 속에 긴장이 남아있어 완전히 이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수축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풀리지 않은 감정 또는 억압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공경에 빠지는 것일까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누르면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회피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과해 흐르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하고 또는 풀리지 못한 채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아주 어린아이가 넘어진 후에 주위를 살펴보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흘려보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싹 무시하고 행동하죠.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아이는 무언가 관심을 끌만한 기회를 포착하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 품으로 뛰어듭니다. 혹은 어린아이가 또래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난 내가 싫어. 다시는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해놓고는 딱 5분 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이런 타고난 감정 흘려보내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 선생님,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흘려보내기 능력은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못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 돼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또는 언니는 그렇게 화내면 안 돼 라는 행동을 강요받을 때마다 어떤 요구와 책임을 강요받을 때마다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타고난 열정과 패기를 능숙하게 억누르거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게 만든 감정을 잘 억눌러야 흔히 어른이 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감정적 행복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지요. 이런 것을 적절히 표현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첫 2년 동안 사람들은 그 아이가 빨리 걷거나 빨리 말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 다음 18년간은 어떻게든 그 아이를 조용히 앉아있거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훈육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명한 위험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어른들은 본의 아니게 흥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억압은 바로 감정의 뚜껑을 꾹 누르는 것. 다시 말해 그 감정을 다시 밀어넣고 부정하고 참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감정은 흘려보내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곳에 저장됩니다. 감정을 억압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은 바로 회피입니다. 그 감정에 대한 관심을 한동안 꺼버림으로써 다시 안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료해준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충분한 시간을 줘봐.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 다 억압할 수 있어. 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른이란 딱지가 붙을 때쯤이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감정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그런 억압이 완벽한 제2의 천성이 됩니다. 태어날 때 부여받은 흘려보내기, 즉 릴리징 능력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는 억압을 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감정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억압해서 모두가 마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벌어진 뒤에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스스로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스트레스성 질병에 걸리거나 어깨가 딱딱하게 굳거나 위장이 꼬이거나 혹은 폭발해서 말을 퍼붓고 거친 행동을 한 후 곧바로 후회하면서도 말입니다. 억압은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 패턴 중 한 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바로 표출이지요. 우리는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릅니다. 슬플 때는 웁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내면에 있는 감정의 압력 솥에서 증기가 살짝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솥을 가열하고 있는 불을 끈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표출은 종종 억압보다 기분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하는 능력을 계속 막아왔을 때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표출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출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는 훌륭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느낌을 상대에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억압이나 표출 모두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감정을 다루는 스펙트럼의 양축일 뿐입니다. 억압과 표출 중 어느 한쪽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의도한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자주 감정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때론 다른 쪽 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빠져나가야 할 자유를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억압이나 표출 같은 부적절한 기제에 비해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운, 즉 우리가 타고난 제3에 대한 흘려보내기입니다. 바로 세도나 메서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압력솥의 열을 낮춰주고 안전하게 그 내용물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억압된 모든 감정은 스스로 분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흘려보내기는 이런 욕구를 잠시 멈추게 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통해 여러분은 억압과 표출 모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주 균형 잡힌 관점, 이를테면 흘려보내기라는 제3의 선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억압과 표출에 관해 전문가 수준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흘려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웃음은 저절로 흘려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난 방송 프로그램을 봤을 수도 있고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뭔가가 재밌었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재미를 느끼고 몸통 중간쯤 어딘가 깊은 곳에서 큰 웃음소리가 올라오는 게 들리고 그러고 나서 몸 전체가 위아래로 들썩거리기 시작하죠. 웃는 동안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이완되고 따뜻한 희열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세도나 메서드 과정을 활용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흘려보내기를 할 때 대부분 크게 소리내어 웃지는 않겠지만 이따금 미소를 짓고 진짜 웃음소리에서 비롯된 내면의 안도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열쇠나 반지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 정작 자기 주머니에서 그것들을 찾은 경험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샅샅이 뒤질 때 점점 더 긴장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절실해서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봤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열쇠를 어디다 두었을까 하고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라 윗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바로 그 순간 긴장과 걱정, 불안이 일시에 날아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어깨가 이완되고 안도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기 방법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은 세도나 메서드를 완벽하게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이완의 지점까지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오래 지속된 주제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해답은 바로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논쟁 중에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열띤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논쟁에 정말 깊이 몰입합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옳고 자신의 관점이 정당합니다. 그때 문득 상대방의 눈을 봅니다. 순간 상대방이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관점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관점에서 갈등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논쟁을 멈추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소개한 개념들을 마스터함으로써 자신만의 관점이 아닌 좀 더 큰 시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모든 갈등과 충돌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는지조차 잃어버리고 있던 갈등으로부터도 말입니다. 스스로 어떤 감정을 합리화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말하고 또 자신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완전히 옳다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꾸러미를 건네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기 과정을 점점 더 깊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려는 감정은 스스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 우리와 논쟁을 벌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공포가 너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죄책감을 느끼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계속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나 혼자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되돌려 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특정한 문제를 막아줄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영속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하는 얘기는 거짓입니다. 제가 수업 때 쓰는 간단한 두 문장이 이런 것을 잘 요약해 줍니다. 흘려보내기를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감정은 거짓말만 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해서 얻는 것이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세도나 메서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 일단 인간의 마음과 비슷한 컴퓨터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봅시다. 컴퓨터의 기능 중 일부는 인간의 작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잘못된 비교는 아닐 것입니다.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는 뇌와 신경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타고난 지능뿐 아니라 생각, 느낌, 기억, 믿음과 비교할 수 있겠지요. 메모리 용량이 클수록 컴퓨터 기능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메모리가 가득 찰 때까지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리 능력은 과부하를 일으켜 느려집니다. 컴퓨터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압축해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중립적인 감정이나 완전하게 받아들인 경험은 고효율로 압축이 잘 됩니다. 반대로 격렬한 감정이나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경험은 우리 삶 이면에서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 또는 파일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메모리와 처리 능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겠지요. 어릴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호흡과 소화 같은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마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전체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려 고장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프로그램과 파일은 삶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거나 새롭고 유용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기본 능력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도에 반하거나 방해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정신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지요. 세도나 메서드를 적용하면 우리 삶 이면에서 오래도록 이런 프로그램과 파일을 작동시키는 격렬한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늘어나 처리 능력도 빨라집니다. 흘려보내기는 불완전한 감정 때문에 에너지와 메모리를 허비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지키도록 해줍니다. 다시 말해 세도나 메서드를 사용할수록 인간의 시스템은 더 잘 작동하게 됩니다. 때때로 세도나 메서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손수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서 통찰하는 기회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세도나 트레이닝 협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과정을 글로 쓰는 흘려보내기라고 부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글로 쓰는 흘려보내기를 하기 위해 노트 한 권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삶에서 바꾸거나 나아지게 하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목록은 세도나 메서드를 공부하는데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목록을 쓰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만 적지 마세요. 그런 생각들로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즐기세요. 이 책은 여러분이 갖고 싶은, 되고 싶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수준만으로도 여러분의 목록에 있는 많은 소망이 직접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기, 릴리징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릴리징 방법 모두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재적소에 쓰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릴리징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나 숙련된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초 다지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른바 고급 기술이란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기초를 닦으세요.
특히 릴리징에서는 기초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욕구와 욕망을 추적해서 알아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대답이든 그것을 느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통제하길 원하는 욕구, 안전하길 원하는 욕구에서 비롯한 것인가? 그러고 나서 아래의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릴리징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재된 욕구와 욕망이 수많은 결핍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욕구가 수백 가지 결핍된 느낌을 만들어내고 수천 가지 제한된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재된 욕구를 잘라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나요?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는 것은 내재된 욕구를 처리함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몽땅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나 요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초대와 허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용기와 수용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는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감정은 여러분이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삭제 키를 누르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는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을 흘려보낼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데 필요한 것은 기꺼운 마음입니다. 강제나 억압이 아닙니다. 만약 그럴 경우 여러분은 결국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인정 욕구, 통제 욕구, 안전 욕구보다 초연함과 자유를 더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탈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제까지 충분히 경험했어. 이런 부족감, 결핍감을 계속 붙들고 있기보다는 자유를 원해. 집착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되겠어.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와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욕구든 완전한 자유와 초연함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모두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여러분은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실제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기꺼이 흘려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언제는 그것을 좀 더 편할 때 또는 나중에 작업한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으로의 초대를 뜻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항상 여러분의 에고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흘려보내고자 한다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지금 당장이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도나 메서드가 세상의 다른 모든 자기성장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지럽게 만들거나 프로그램 한 개 혹은 부정적인 패턴 하나를 몇 개월에 걸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종류의 방법들과 달리 여러분은 이런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패턴을 매 순간 하나씩 제거할 수 있습니다. 4초 안에 여러분은 4개의 제한된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1년에 걸쳐 이뤄낼 성장을 한순간에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릴리징 테크닉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